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9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미칠 듯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더니 오늘 그대로 개파락을 하여서 아래쪽까지 그대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깨고 떨어졌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깨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ADR이라는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DR이라는 지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의 비율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00을 넘기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 대비 많은 것이고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비율을 나타낸 ADR 수치가 최근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또한 낮아지는 이러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들들은 위에서 이러한 상승 삼각형의 모양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무조건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야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바닥권에서의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보다는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추세를 점점 더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만 가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어떠한 특정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두드리고만 있다가 결국에 포기하고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는 어떠한 모양새를 보일 때까지 투자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ADR 수치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추세를 만든다거나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는 이러한 요 사이 구간이 될 때쯤에나 적극적으로 다시 투자를 하지 지금은 이 ADR마저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전 검은 색깔 화살표가 있었던 이 3200포인트를 깨지 않아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부분을 깨고 3100포인트까지 깨면서 그 다음 레벨에 존재하고 있는 검은 색깔 화살표 그 검은 색깔 화살표가 위치한 3100포인트를 이탈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차례로 주어져 있는 이 박스권이 상승 박스권이 시작된 1월 8일 캔들의 시가 3040포인트 이 가격 구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받쳐줘야 될 것이고 만약 이 부분까지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검은 색깔 화살표가 존재하는 이 정도 구간까지 버텨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정 포인트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ADR 추세가 하향 추세를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일 때 그때쯤에 상승 추세로 바뀌는 딱 그 시점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급상승이 나온 종목하고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하림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분명히 종목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날에도 종가를 2.3%를 만들었죠. 고가로는 15.8%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캔들의 고가 부근에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이전에 저항대역으로 좀 사용되었던 그러한 구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러한 거래량들이 이탈된 거래량이 아니라고 하였고 보라 색깔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위로도 아래로도 그러한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이며 이러한 박스권 상태 안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줌을 바닥권에서 모습을 만들어 갔죠. 그 다음에 최근에 영상을 제가 찍은 것이 있는데 그게 어제 찍은 거죠. 이동평균선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동평균선 이렇게 언급했던 장기 이동평균선을 역대급 거래량을 등장시킨과 동시에 이렇게 위로 여러 번 찔러주면서 특정 구간을 잘 지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였고 정배열까지 올라와서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렇게 갭상승이 나와서 좀 긴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러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뭐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상승한 거죠. 2.3%. 이러한 것은 다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고 전저점까지 깨고 떨어지는가를 관찰을 하셔야지. 그런 게 아닌데 무턱대고 팔아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손해를 보고 계좌를 녹여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중요한 가격 구간을 종목마다 체크를 하시고 그 가격을 이탈할 때 그때 손절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의 중요한 점을 오늘 하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림 종목 보시면 아직까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이탈하지도 않았고 오늘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띠역을 찔러준 거는 거래량까지 넣어가지고 이전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고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좋은 모습이고 절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하림 제주입니다. 이 종목은 하림보다는 조금 더 최근 모양새가 깔끔한데 역시 거래량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비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까지 바뀌면서 상승 구간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방으로의 고개 돌림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급상승이 나와주었고요. 다음 종목은 젠백스 지오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분명히 또 이제 괜찮다고 전에 꽤 되긴 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의 하락세,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완만해져서 이제 수평 구간까지 완벽하게 들어온 모습이고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던 저항대역 부근을 두 번째로 돌파 시도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는 분명히 조금 더 짧은 2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안착한 다음 다시 찔러주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중요한 가격을 이탈하는가 아닌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위치한 그러한 가격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보았을 때 이전 저항대역을 거래량과 함께 찔러주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모습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는 모습만 조금 보여준다면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이걸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떨어져서 조금 더 짧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중을 좀 확 실어서 들어간 다음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것이고 잘 지키고 위로 올라가면 일부 익절,
일부 보유한 다음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 다 하락한다고 괜찮으니까 사야지 하고 이제 상승을 노리다가는 조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구간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매 방법을 확실히 하셔서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 아직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빠르게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S쇼핑인데요. 이 종목 오늘 고가가 21.35%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단 모습이죠.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지금 안 좋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좋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양봉이죠. 7.49% 상승한 모습이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끝이 나서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고 이전 저항대역을 오늘 상장 첫날 거래량을 제외하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악성 매물을 해소해주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또한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고 이전에 지지대역으로 쓰였던 구간 그리고 저항대역, 지지대역 이렇게 자주 사용되었던 구간을 잘 받쳐주고 상승을 조금 해준 다음에 오늘 갭상승하여서 악성 매물을 해소해준 것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이 안 들죠.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19년, 18년 이런 때보다 2배 정도 들어온 지가 벌써 2년 차인데 아직도 거래량이 나가지도 않고 더 들어오는 모습도 크게 보이지 않고 지금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저항대역을 이 거래량으로 잘 해소해 준다면 이 부분에서 안착하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흐름이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지지해야 할 구간은 오늘 저가 가격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약간 저항대역으로 쓰였던 구간이죠. 중요한 가격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이탈하면 이 아래쪽에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지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단순히 보았을 때 차트 흐름이 이제야 조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요즘 같은 안 좋은 장에도 빠르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배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아직도 그 가격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동시에 장기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매우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 저점들을 조금씩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 저점을 높이고 전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고 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최근 매물대 위에 올라타서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죠. 보시면 역배열 구간에 오랜 기간 눌려 있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소실되었던 그 거래량보다 몇 배나 되는 거래량을 넣어준 다음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구간을 지지해 주었는데 이 역배열을 해소하려는 7월 30일 캔들의 시가 부근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만 잘 지켜주면 빠르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전저점인 15,00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상태로서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콕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장에도 4%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만들어 나갔네요. 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고 세력이 이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장기이동 평균선 두 개 사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이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특정 구간을 매우 잘 지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매물대와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를 위해서 2,000원 부근까지 상승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킴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보시면 전혀 세력의 이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던 게 코로나 때, 그 이후 역배열 구간에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정배열로 바뀌기 위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상승 박스권을 만들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향 돌파하여 빠르게 하락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장기이동 평균선을 오늘 갭상승을 하여 빠르게 다시 한번 안착해주고 이전 악성 매물까지 해소해주는 모습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손절이 짧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손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이 수평 구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현재 가격 구간을 잘 지지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그 위에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박스권을 그려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KC피드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면서 이 상승 박스권을 짧게 만들어준 다음 거래량을 크게 넣고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이후로 이 상승 박스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래로 쳐졌는데 오늘 캔들이 그리고 어제 캔들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고 오늘 캔들은 몸통은 매우 짧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이전에 물려있던 개미 투자자들을 손절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입하기에도 분명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거래량이 이탈되는 적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이 짧은 2,9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을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박스권 안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향 돌파할 때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 종목이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도 거래량이 이탈된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 있죠. 혹시라도 이 종목의 거래량이 이탈된 것이라면 이 거래량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명히 매물을 다 못 털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못해도 들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려야 그래도 매물을 털고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전 저항대역을 돌파해줄 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혹시 세력의 매물 이탈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종목을 이런 구간을 한번 늘려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 역배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서 이전 저항대역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위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확대해보시면 이 위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역대급 거래량을 넣어줍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전에 상승 박스권의 저항대역 구간이었던 대략적으로 3,200원 부근,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크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을 분석하실 때는 과거에는 어떻게 이 종목이 움직였는가를 참고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이 거래량이 최근에 역대급으로 들어와주고 이 박스권을 아직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까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박스권의 시가 부근, 그리고 그 이전 상승 박스권에서는 저항대역 부근, 이 부근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우 특수강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종목이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배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였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안착하고 차츰차츰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900원, 880원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아직도 이탈되지가 않았죠. 다음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역배열 구간에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위로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점점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파르던 경사도가 점점 완만해져서 이제는 수평 구간까지 다가왔죠.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동평균선들이 매우 밀집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이전에 보라색 화살표가 2번 연속으로 등장을 했던 2,930원 가격 구간이 될 것입니다.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더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WI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지겹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역시나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상승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죠. 따라서 상승 박스권의 지지대역 부근인 1,800원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서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속상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주식은 기다려야지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